우리가 지난 이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투표하는 곳에서 개표해야 한다고. 이런 선거 부정 다 없애버리려면 그럼 간단하다고. 그걸 처음으로 주장하신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변기 정국을 열었어요. 갑자기 변기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변기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신 겁니까, 그때? 민주정편이 막 이제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자기들끼리 민주정편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미주종편이라고 이름을 붙인.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있어요. 종일 편파방송 하겠다고 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템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지금 나도 그런 걸 겪었어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인천시장으로서 워낙 힘든 상황이었고 빚덩어리에 있었고 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고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그때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면이 생기고 최순실 사태가 나니까 뭔가 그것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실제로 변기도 교체했고 큰 이 전신 거울도 갖다 놓고 침대 이불도 바꿔놨는데 끝나고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가서 제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 광역단체장의 방이에요. 광역 자기 방이 아니라 그것도 잠깐 한 시간 머물러나요?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면 좀 오랜만에 인천에 왔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할 이야기도 많고 아쉽더라고요. 혼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한 시간 있는데 광역단체장의 방 자기 방이 아니잖아. 남의 방에 화장실 뜯어가지고 바꾸고 뭐 다 바꾼 다음에 간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예. 나는 오늘 할 얘기는 저희가 이 이슈를 좀 다뤄왔었거든요. 네, 예. 다뤄왔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걸 싹 없애버리려면 결국은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면 된다. 라고 하는 주장과, 혹은 그 사례들 계속 다뤄왔는데 실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 수교표제 도입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셨는데 보면은 공정성을 높이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에. 말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걸리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게 제가 자료를 다 읽어봤거든요.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뭐 전자개표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이 전자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상한가?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통계학자들과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결론인데 그 결론에 의원님이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개표된 시각과 방송 시간이 더 불일치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어요. 근데 많은 의문점이 있어왔어요. 네.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언제 한번 내가 국회 가면 저거 한번 챙겨봐야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강동원 의원이 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좀 썰렁해 분위기가. 모든 권력의 정당성 근거가 바로 이 투표에 있는데 이 투표를 국민들이 했는데 만에 하나 개표에서 뭔가 이게 왜곡된다면 진짜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라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려고 저도 확신을 지금 갖지는 않습니다.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공청회를 해보니까 많은 좀 쟁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파파이스 나오기 전에 좀 보려고 선관위 관계자들 불러서 또 한번 쭉 내가 의문점을 지적하고 그쪽 해명을 들어보고 내가 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또 반박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13,00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걸 252군데로 집중 모아서 집중 개표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 지금 투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면이 있고 아까 김원준 씨 말씀대로 이게 모아놓으면 일단 수개표를 한 다음에 수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자개표 기계 장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선수가 바뀌어서 기계로 먼저 한 것을 나중에 수동으로 확인하기니까 귀찮아지고 또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개표 묶음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 넘어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게 되면 13,000개면 한 투표소당 대략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유권자가 되는데 투표율을 70%로 계산하면 한 2,000에서 3,000표 정도가
한 투표소에서 개표가 되니까 한 2, 3천 표 정도 되는 것은 거기 모인 참가진들이 모여서 하면 바로 손으로 빨리 확인이 10명 200장 세는 거거든요. 10명 200장. 되는 거를 굳이 모아가지고 하느냐라는 이제 반론이 있는 건데, 이제 이에 대한 선관위 측 반론은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13,000개 투표소를 관리할 공무원들이 선관위 조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투표 관리인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사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만큼 공정성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담보가 없다. 그게 하나 있고.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류표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어느 쪽인지가 구분이 불확실한. 여기 표가 걸쳐 있어, 반쯤. 그걸 최종 판정할 권한은 지금은 250개에 다 모여있는 부장판사가거든요. 그렇죠. 그래.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으로 권위 있게 이것은 누구 표다, 이거 뭐 문재인 표다, 박근혜 표다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각 위촉인 지방자치 공무원이 그 13,000개 투표에서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할 사람이 없으니 어차피 이거는 252개 집중개표소로 다시 이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하고, 부재자 투표라든지 선박 투표 같은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쪽으로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병행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고, 선관 입장에서는 입법기관이 결정하면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거는 국회가 결정하면은 선관위는 거기에 맞춰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응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저희 국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새누리당은 반대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다 새누리당이 이걸 찬성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기계식 분류장치가 전산장치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관위 주장은. 이게 컴퓨터와 이 기계 분류표가 연결돼야 됩니다. 단순 기계는 아닌 건 사실이에요. 왜 컴퓨터 연결되느냐? 컴퓨터로 이게 스캔을 합니다. 모든 투표용지, 우리가 한 3천만 명이 투표했다면 3천만 개 투표가 다 스캔으로 자료로 이렇게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캔하는 결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단일 PC와 전자 개표기는, 기계식 개표기는 연결되지만 이게 망으로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해킹 위험성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게 선관위의 주장인데. 네, 선관위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개표 결과를 이제 입력하는 컴퓨터가 있고, 이 입력 컴퓨터는 중앙선거관리원회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 인터넷망과 단절되어 있는 일종의 인트라넷이다라는 것이 이제 선관위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표를 계속 읽어드리는 기계는 망에 안 물려 있고, 보고하는 컴퓨터는 선관위하고만 물려 있으니 외부에서는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도라이버 편에서 다뤘는데 레노버라고 하는 노트북을 썼단 말이에요. 중국의 레노버를.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네트워크 카드가 있었어요. 그 스펙에는, 주문 스펙에는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거되지 않은 채 납품이 됐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잖아요. 제거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써요. 쓰는 대신에 PC를 시작할 때 바이오스라고 이제 전체적 세팅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아주 쉬운 프로그램 조작으로 그렇게 꺼놨지만 실제로는 켜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엔지니어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하드웨어적으로 제거하면 될 걸 왜 안 했냐라고 의혹을 사게.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선거를 했는데 힐러리가 거의 한 300만 표 정도를 이긴 거냐. 약 300만 표를 이겼는데 아무튼 대의원 선거에서 230대 한 306인가요? 뭐 이렇게 졌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해킹 의혹이 나왔고 CIA가 그걸 발표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최순실이 수하도 아니고 자기가 뭐 감옥에 갈 각오로 이것을 특정 후보 편에 서서 이걸 부정행위를 했을까라고 쉽게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저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3의 고도의 지능적인 집단이 뭔가를 해킹했거나 선관위 직원도 모르게 그렇죠. 뭐 임대 서버에 뭘 했다든지 아니면 미리 컴퓨터를 다 빌려서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왜 개표 시간과 이 발표 시간, 선관위 발표 시간이 방송 시간보다 더 늦게 나타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컴퓨터를 빌려 썼는데 시간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인쇄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오는 선관위가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약서, 아까 말씀한 대로 와이파이와 연결돼서 외부로부터 어떤가 프로그램이 심어진다든지 뭔가 좀 상관이조차도 모르는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소리 나오느니 수개표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은 좀 귀찮고 뭐가 있더라도 의혹의 소지가 없이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는 투명 플라스틱에 하잖아요. 원시적으로. 투명 플라스틱에 하고 그냥 거기서 까요. 아무튼 이번에 최순실, 우병우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도대체 믿을 놈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다 뭐 청와대부터 다 거짓말을 하니 뭐 이게 공식적 권위를 갖는 기관의 말을 가능한 저도 이제 시장을 해봤으니까 공무원, 우리가 13,000명이 넘는 공무원이었잖아요. 이게 해보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인데도 지금 이 김기춘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무슨 이 철판을 깔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럼 아직 의원들을 규합하지는 못하셨죠? 대정부 질문하는데 휴게실에서 몇몇 의원들한테 이야기해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의원은 이거 하면은 공천 못 받고 떨어져 강동원처럼 그런 분도 있고.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게 요사하는 중요한 사안이니 송영길 의원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달라고 문자를 보내서 진짜예요. 분명히 올바른 관점에서 문제의식이 출발해서 가고 싶은데 국회의원 혼자 못해요 이거. 민주당이 다 덤벼들어도 새누리당이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제 분당이 돼서 좀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당이 되니까. 네. 오, 가능성 있어 이번에. 대신 의원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발의시켜주세요. 새누리당이 자기들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운동하시는 분이나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의원님실도 연락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전자개표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이 전자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상한가?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통계학자들과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결론인데 그 결론에 의원님이 동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개표된 시각과 방송 시간이 더 불일치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어요. 근데 많은 의문점이 있어 왔어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언제 한번 내가 국회 가면 저거 한번 챙겨봐야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강동원 의원이 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좀 썰렁해 분위기가. 모든 권력의 정당성 근거가 바로 이 투표에 있는 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고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그때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면이 생기고 최순실 사태가 나니까 뭔가 그것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실제로 변기도 교체했고 큰 이 전신 거울도 갖다 놓고 침대 이불도 바꿔놨는데 끝나고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가서 제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 광역단체장의 방이에요. 광역 자기 방이 아니라 그것도 잠깐 한 시간 머물러나요?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면 좀 오랜만에 인천에 왔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할 이야기도 많고 아쉽더라고요. 혼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한 시간 있는데 광역단체장이. 근데 이 투표를 국민들이 했는데 만에 하나 개표에서 뭔가 이게 왜곡된다면 진짜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라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려고 저도 확신을 지금 갖지는 않습니다.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공청회를 해보니까 많은 좀 쟁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파파이스 나오기 전에 좀 보려고 선관위 관계자들 불러서 또 한번 쭉 내가 의문점을 지적하고 그쪽 해명을 들어보고 내가 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또 반박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13,00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걸 252군데로 집중 모아서 집중 개표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 지금 투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면이 있고 아까 김원준 씨 말씀대로 이게 모아놓으면 일단 수개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이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투표하는 곳에서 개표해야 한다고. 이런 선거 부정 다 없애버리려면 그럼 간단하다고. 그걸 처음으로 주장하신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변기 정국을 열었어요. 갑자기 변기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변기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신 겁니까, 그때? 민주정편이 막 이제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자기들끼리 미주종편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미주종편이라고 이름을 붙인.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있어요. 종일 편파방송 하겠다고 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템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지금 나도 그런 걸 겪었어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인천시장으로서 워낙 힘든 상황이었고 빚덩어리에 있었고 자기 방이 아니잖아. 남의 방에 화장실 뜯어가지고 바꾸고 뭐 다 바꾼 다음에 간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예. 나 오늘 할 얘기는 저희가 이 이슈를 좀 다뤄왔었거든요. 네, 예. 다뤄왔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걸 싹 없애버리려면 결국은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면 된다. 라고 하는 주장과, 혹은 그 사례들 계속 다뤄왔는데, 실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 수교표제. 수교표제 도입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셨는데, 보면은, 공정성을 높이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에. 말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걸리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게 제가 자료를 다 읽어봤거든요. 자료를 다 읽어